인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된 대사활동으로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생체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할 때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을 방향으로 한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찹스러운 생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 분명한 목적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탄력성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민이나 생각의 목적,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맹목적일수록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인 극단적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혈관의 탄력적 수축이나 이완 현상은 이런 이해를 위한 좋은 사례입니다. 혈관의 수축, 이완 탄력 현상은 항상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탄력성은 목적을 향한 변화이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생체 기능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반드시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지 현상적인 것이 되면 나중에 사라질 허무만 남습니다. 극단적인 흑백 논리는 본질을 향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상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비가시적인 세계에 있는 미립자가 관찰되는 환경을 살펴보며 고대부터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사물의 현상을 자연법칙이라 여기며 연구해왔는데 오늘날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일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물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즉 빛이나 물질의 구조 자체를 입자나 파장 등 한 가지 형태의 실험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환원할 수 없고 상반되는 듯한 국면들을 모두 합치면 따로따로는 온전히 보이지 않던 총체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예로 미립자 세계에서는 운동 에너지나 위치를 측정할 때는 운동량을 측정할수록 위치를 알 수 없고 위치를 측정할수록 운동량을 알 수 없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전자와 비슷한 파장을 지니고 있는 감마선을 쏘아서 알아냅니다. 그러나 위치 측정을 위해 감마선을 쏘면 전자는 위치를 알아낼 쯤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기에 어느 정도 속도를 지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파장이 가장 긴 가시광선을 쏘이면 속도는 작아지기에 측정해낼 수 있지만 전자의 모양이 희미해져서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결과를 알아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실험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을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 하였습니다. 미립자의 세계에서는 사물 현상이 동시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반응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한 번에 관찰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된 현상 하나만 개별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혈관의 탄력적 기능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혈관이 외부 환경적 자극에 따라 탄력적인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체 항상성의 조건이고 그것은 생명체가 생명을 수행하려는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혈관뿐 아니라 인간 몸은 전체가 독립적이면서 전체적인 관찰을 해야 이해되는 상보적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몸은 독립적이면서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 구조 속에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포나 혈관도 모두 각기 독립적인 자기 역할이 있으면서 몸의 전체적인 일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변화하는 주기와 법칙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혈관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양원을 섭취, 소화하여 산화적으로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화시켜 다양한 생명 현상을 발현하게 됩니다.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체 정보를 독립적으로 수용과 판단을 하고 뇌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는 몸의 모든 정보를 소통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선 독립적으로 세포가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포막에 의해 가능합니다. 즉 세포는 박테리아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세포막은 독립적으로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세포의 전체적인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두 종류의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호르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분비계의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적인 신호와 화학적인 전달 물질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을 통제하는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는 이러한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는 내장의 부분과 전체 기능을 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등들도 항상 독립적이면서 전체적인 연결 안에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위장의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다른 기능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내장기관이 건강 상태라 할 수 있는 조건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으로 외부 자극을 수용해서 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장의 기능은 상황에 따라 촉진되거나 억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장의 기능이 장기간 억제되거나 촉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원인으로 경직되거나 이완된 상태가 굳어지면 상보적인 균형은 상실되고 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갈 탄력적 능력을 잃게 됩니다. 생체 평활근의 유동적인 반응들은 중추반사, 신경세포에서 환경조건 적응을 위해 분비하는 반응물질 형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때문에 늘 적절한 변화의 자극 속에 촉진과 억제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가 자기 질서를 지켜나가는 건강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생체는 독립적이며 전체적인 현상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관찰자로 하여금 주어진 현상 안에 담겨진 본질적인 목적을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혈관의 수축이 완성 작용이 항상성이라는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모았고, 현상은 목적이 지향하는 결과의 과정 표현이라는 것에 공감할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사물의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사물의 존재 목적 이해를 향하는 것이고, 그 지향에 드러난 존재 목적은 존재의 원인을 드러나게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본질적인 목적성은 신의 정신 속에 있는 영원한 이데아 안에서 찾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신적인 존재에서 모든 현실 실제과 형상이 드러나 있는 것을 결국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에는 완전한 질서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통찰을 근거로 모든 질서들이 향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을 추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물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 현상들 안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방향과 의미가 힌트입니다.